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정 기간 취업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수능 시험 없이 입학 자격을 주는 것이 평생교육대학인데요. 이화여대에 이어 창원대에서도 설립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입니다. 고졸 직장인에게 평생 교육 기회는 물론 정식 대학 학위까지 주겠다. 교육부가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입학 기준이 모호해 학위 장사에 불과하고 방송통신대와 차이도 없다며 일부 대학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교육부 사업에 선정된 창원대도 비슷한 문제로 교수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평생교육 단과대학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과 새로운 단과대학이 설립되면 기존 학과의 정원을 줄여야 하는데 협의 없이 추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이걸로 하자. 이런 합의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희생을 감수하는 거기 때문에. 창원대 측은 의견 수렴이 미흡한 점은 인정하지만 지난 1월부터 학내 공고를 한 만큼 졸속 추진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단과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 교수님들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한다고 수렴을 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혜범 창원대 총장은 최근 학내 게시판에 사업 철회 불가 의사를 밝혔고 창원대 교수회는 총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 등으로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제2의 이화여대 사태가 우려됩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지난 11일부터 계속된 경남 남해안 고수온으로 양식장 물고기 폐사량이 146만 마리로 늘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금까지 통영과 거제, 고성, 남해에서 양식 물고기 146만 마리가 폐사해 18억 7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남해안 일대는 폭염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현재 수온이 28에서 30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폭염이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무더위로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요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미니 태양광 발전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허성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가족 4명이 사는 아파트 발코니에 태양광 발전판이 달렸습니다. 발전판을 작동시키자 팽팽 돌아가던 전기 계량기 눈금이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전력 사용량의 일부를 태양광이 대체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 300kW, 그러니까 3단계 요금을 내다가 미니 태양광 이후부터는 저희는 2단계 요금을 내고 있거든요. 요금이 한 10,000원씩 정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1년이면 한 1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거거든요. 설치 비용은 대략 60만 원. 자치단체에서 설치 비용의 절반가량을 지원하고 있어 각 가정에서 2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태양광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그 10,000원의 혜택이 누진세로 넘어가는 것도 막아주고 실질적인 전기세에서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작은 미니 태양광이지만 우리 가정에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충청북도는 전체 경로당의 70%의 태양광 시설을 보급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다음 달부터 미니 태양광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남구의 한 아파트 70가구에 50만 원씩 보조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경로당과 복지시설 등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추락 등의 사고 위험이 있고 관리가 부실하면 화재 우려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미니 태양광 발전이 전기요금을 줄이는 데 효자 노릇을 하고 있지만 무조건 숫자 늘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입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기록적 폭염에 어린이 뇌수막염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 전 고열로 병원을 찾은 윤채민 군. 에어컨을 매일 켜고 자는 바람에 감기에 걸린 줄 알았다 뇌수막염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이 병원에 입원한 어린이 3명 중 1명이 이 같은 뇌수막염입니다. 두통이 좀 심해가지고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냥 진통제, 두통약을 먹였는데 잘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오게 됐어요. 뇌와 척수를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뇌수막염은 주로 엔테로바이러스가 감염된 사람의 침이나 콧물 등 접촉으로 전염됩니다. 해마다 평균 15,000여 명이 걸리는데 바이러스 활동이 왕성한 여름철의 발병이 겨울철보다 10배 정도 많습니다.
특히 올여름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진 어린이들이 뇌수막염에 걸리는 경우가 더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열과 두통 등 초기 증상이 단순한 여름 감기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냥 지나서 스스로 이겨낸 경우도 흔하지만 그 중에 한 10% 정도는 뇌수막염에서 뇌염으로 옮겨서 신경계학적으로 이렇게 후유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균성 뇌수막염은 예방접종이 있지만 바이러스 뇌수막염은 별도의 예방접종이 없습니다. 개학 후에도 당분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어린이들은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기혜입니다. 경상남도와 자매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에서 보내온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일본 최대 크루즈선인 아스카 2호의 입항 소식과 대학 유학생들을 위한 공동 숙소 개관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시민보 아나운서입니다. 일본 최대 규모의 크루즈 여객선 아스카 2호가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항해에 들어옵니다. 항구에서는 일본 에도 시대 모습으로 분장한 지역민들이 크루즈선 승객들을 환영합니다.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가게도 줄지어 들어서 이와쿠니 민속주 등을 판매했습니다. 승객들은 버스와 택시를 이용해 긴타이쿄 등 관광지로 향했습니다. やはり大きい港だけあって素晴らしいですね。錦帯橋の方行きましてロープウェイで上がったり公園を散策したり 크루즈선 승객들의 소비는 지역 경제 부양 효과가 있어 일본 항구 도시는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야마구치현 항구에는 올해 21차례 크루즈선이 입항할 예정입니다. 山口県は三方海に囲まれてまして非常に良質な港がたくさんあるクルーズ船のですね玄関となる港がたくさんあるとたくさんの船にですね山口県に来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아스카 2호는 길이 241m, 높이 45m로 74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고베를 출발해 오키나와 등을 거칩니다. 야마구치 대학 유학생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숙소가 새롭게 단장하고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건물은 4개 층 2개 동으로 각국의 유학생이 교류할 수 있도록 공동 생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유학생과 지역 주민의 교류를 위해 숙소는 주민들에게도 공개됐습니다. 中学生のそういう触れ合いとかあると異文化交流じゃないですけれどいいなとは思います。 야마구치 대학에는 현재 340여 명의 유학생이 있고 올가을 100명의 교환학생이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간절해집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 벌써 한 달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주 중반까지도 찜통 더위가 예상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창원의 낮 기온 34도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도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볕을 가려줄 구름량 적은 모습이고요. 자외선 지수는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위험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의 아침 기온 24도, 거제와 통영은 25도로 시작합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곳이 많은데요. 낮 기온은 밀양 35도, 김해와 창원 34도, 거제의 경우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진주가 22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남해 34도, 하동과 합천 35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30mm로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로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더위의 기세는 주 후반쯤 누그러지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창원의 낮 기온 29도 선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 하남 농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한 정전 피해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손태환 창녕군의회 의장이 의장단 선거 비리로 사퇴한 가운데 함께 구속된 박재웅 부의장의 거취가 주목됩니다. 산청군이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애초보다 3배 증가한 9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헬로 아프리카 체험전이 내일부터 함양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진주시 초전동 진주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9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세정실에서 연기가 솟았다는 목격자들의 말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너지의 날을 맞아 전국 동시 소등 행사에 창원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합니다. 마산 YMCA 등 경남 에너지의 날 추진위원회는 오늘 밤 9시부터 5분 동안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소등 행사에 창원 마산 하포구 두산 2차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민간 위탁 중인 창원 컨벤션 센터의 운영 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현재 운영 방식인 외부 전문기관 위탁을 포함해 민관이 참여한 운영 법인 설립이나 공기업 운영 등 새로운 방식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창원 컨벤션 센터는 지난 2005년 개관 때부터 코엑스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창원 상공회의소가 올 상반기에 법원 등기 자료를 조사한 결과 159개 법인 본점이 창원으로 옮겼고 127개가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입은 9.7% 늘고 전출은 3.8% 줄었습니다. 창원 전입법인 159개 가운데는 경남에서 옮겨온 법인이 80개로 가장 많았고 부산 27개, 서울 13개로 나타났습니다. 말벌연구소가 국내 처음으로 발간됐습니다. 경상대학교 생물교육학과 정계준 교수는 국내에서 서식하는 말벌의 생태를 다룬 연구소 한국의 말벌을 최근 출간했습니다. 한국의 말벌은 정 교수가 전국 각지에서 30여 년 동안 찍은 말벌 사진 350장과 국내에서 서식하는 말벌 30종의 생태와 쏘임사고 예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